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이 시작되었던 같은 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이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의 지도자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미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지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작전에 투입한 무기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였고, 특히 초정밀 유도 미사일인 헬파이어 알라인-X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1일 기사에서 당시 폭발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표적을 제외한 다른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다며, 미국이 알라인-X를 활용해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알라인-X는 폭격 시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개발되어 탄두에 폭약을 넣지 않고 명중 직전 6개의 칼날이 펼쳐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지난 2017년 알카에다 2인자였던 아부 알마스리를 상대로도 알라인-X 미사일을 사용했었는데요. 표적이 탑승한 차량이었던 기아 리오는 미사일이 투입된 상부만 타격을 받고 외부 앞면과 옆면, 뒷부분은 손상이 없어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미사일은 움직이는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지정된 타겟만 제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미 전직 관리를 인용해 전했죠. 미 정부 당국은 올해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카불 시내 중심가에 안가에 있는 알자와히리의 행적에 대해 보고를 진행했는데요. 미군은 가족이나 주변인, 행인 등 민간인의 피해가 없도록 작전을 진행하기 위해 기회를 살폈고, 30일 밤 알자와히리가 안가의 발코니에서 혼자 있을 때를 노렸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표적이 되지 않았기에 MQ-9에서 발사된 헬파이어 미사일 2발은 정확히 타겟만을 향해 돌입했죠. 이날 작전 수행 일자가 하필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이 시작된 30일이라 외신들은 열심히 의미부여에 나서고 있는데요. 펠로시가 순방 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독재자들과 테러 조직의 인권 탄압을 향한 맹렬한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알자와히리 제거가 또 다른 미국의 주적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는 러시아를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함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였고, 신장 위구르 탄압을 일삼는 중국은 제노사이드로 지정하면서 테러리즘과 동일선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바이든이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세계의 경찰로 회귀를 선포한 현 상황에서 미국의 주적은 다음과 같은 제노사이드와 테러 및 지원국들이죠. 일각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철수 정책을 근거로 미국이 세계의 경찰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 수천조를 퍼부었던 아프가니스탄 지원이 오히려 그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했다는 자체평가가 있었고, 또한 미군 재배치를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인 중국 견제를 가져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이든은 당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아프간의 미래를 개척하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들에게 싸울 의지까지는 줄 수 없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최근 소말리아에 알샤바브를 견제하기 위해 군을 배치하면서 알카에다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고요. 또한 위구르족 분리주의 단체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의 활동 거점이 아프가니스탄인 것도 미군 철수의 또 다른 이유로 작용됐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중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ETIM의 활동 반경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군 철수를 통한 대중국 전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ETIM에 대해 지난 10여 년 동안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테러 단체 목록에서 제외했고, 이에 중국은 자국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노발대발하였죠. 한 군사 전문가는 이번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서 남겨진 첨단 무기들이 ETIM의 전력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에서는 미국의 대중견제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전투준비 태세 개선과 활동 증가를 위해 다른 지역 전력을 감축해 중국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한국에 순환 배치되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대 본부를 상시 주둔시키는 한편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이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 3월 1일 에어포스 매거진에 따르면 미 국방부 글로벌 태세 정비 필요라는 기사에서 루이스 국무부 정무차관보는 최근 몇 달간 수십 대의 항공기가 동원된 대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세에 대만이 최근 5년간 18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과 무기 이전을 받았다며 대만의 비대칭적 역량을 구축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첨단 무기가 대만에 수출되었는데요. 바로 최신형 MQ-9 리퍼 드론 4대가 대만으로 수출된 것입니다. 정찰 감시용 프레데터가 아닌 암살의 대명사가 된 공격용 무인기 리퍼만 4대를 들여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한데요.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대만은 본격적으로 MQ-9 드론 운용사 선발 및 교육을 시작하였는데요.
중국은 당연히 발작하며 또 말뿐인 경고도를 늘어놓았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히 해쳤으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고,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더 강력한 경고를 날렸는데, 대만으로 중국을 제어하고 무력으로 통일에 저항하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어가 빠진 것 같은데 죽음의 길은 너네가 가겠죠. 중국이 이처럼 발끈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프레데터가 정찰 기능을 주임무로 하는 기종에 간단한 무장을 장착한 반면 리퍼는 기체 규모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 프레데터보다 무장 기능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늘은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뿐만 아니라 GBU-12, 페이브-A 레이저 유도 폭탄도 장착이 가능하고 알라인-X와 같은 주요 표적 쪽집게 타격이 가능하죠. 더구나 최대 고도가 15km인데다 애초에 스텔스 기술이 들어가 있어 레이더 피탐률이 상당히 낮고 저 정도 고도와 속력이면 설령 레이더에 잡힌다 해도 격추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MQ-9 드론이 중국에 대한 실제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1급 대상의 쪽집게 타격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도부의 권력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중국에게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독재 국가에게 있어서 핵무기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쪽집게 타격의 미사일이기 때문이죠. 수만 명의 인명피해보다 자기 한 명의 목숨을 중시하는 1인 권력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소련이 붕괴할 당시 고르바초프에게 몰려있던 권한이 제한되자 소련 구성 공화국들에서 자체 민족국가 개념이 생겨났고, 이는 곧 소련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해 광둥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왜 소련이 해체되고 공산당은 붕괴했는가 였는데, 시진핑은 그들은 이상과 신념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즉 더욱 강한 사회주의와 1인 권력 집중 강화만이 당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뒤로 10년 시진핑은 개인 숭배 금지, 종신제 금지의 문구를 삭제했고, 이번 10월 예정된 당대회에서 사면임을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독재체제 기반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시진핑의 1인 권력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은 소련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만의 MQ-9 드론은 어쩌면 중국을 516국으로 나눠지게 할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대로 북한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때마침 한국은 지난 5월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의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밝혔습니다. 원래 체계 개발 완료 예정일은 2020년 9월이었으나 중고도 비행에서 결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시간이 약 1년 연장되었으며, 그 결과 2022년 5월 어떤 문제 없이 체계 개발을 완료하였는데요. 공군의 중고도 무인 정찰기는 MQ-9 리퍼, 프레데터 B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형은 MQ-1 프레데터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무장을 탑재하게 되면 MQ-9 리퍼나 그레이 이글과 같은 공격용 무인기로 전환이 가능하죠. 국방과학연구소의 사업 주관 아래 체계 개발 및 양산은 대한항공이, 전자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 개발은 한화탈레스가, 합성계구 레이더 개발은 LIG 넥스원이, 기타 항공 전자장비는 대한항공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프레덴 히트닉 캐나다사에 1200마력 엔진을 장착하여 45,000피트의 고도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 비행 과정에서 서해상에서 비행 중인 중고도 무인기가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잠실 서울운동장의 좌석을 정확히 식별해 우리군 관계자들조차 예상치 못한 성능을 보여줘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외 군사 매체들은 한국형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공격용으로 파생이 가능하다며 공격용 전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에는 날개 양쪽에 각 2개의 무장 장착대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헬파이어 4기를 탑재한 리퍼와 동일한 형태를 갖췄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국산 대전차 미사일인 청검 혹은 미국산 헬파이어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되죠. 미국 군사 전문가 존 에드워즈의 때론 한 명의 죽음으로 세계의 평화가 올 수 있다는 말과 같이 현재 세계 국고 독재자들의 비상식적인 만행에 초정 및 유도 미사일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3월 3일 폭스뉴스에 출연, 어떻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란 질문에서 러시아에서 누군가 나서 한 명만 제거하면 된다라며 푸틴이 사라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였죠. 카다피의 말로에서 알 수 있듯 독재 권력의 최후는 모두 비참합니다. 그러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쇼. 오늘 한 줄 평, 한 명의 천재는 세상을 좋게 바꾸는데 한 명의 독재는 세상을 족같게 바꾼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